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새해 증시가 이미 출발해서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현재까지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미국 주식들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2023년도에 많이 또 성장하기도 했는데, 2024년도에도 좀 우리가 연초니까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데이터 자료 가져 나온 것들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와 솔루션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이 엑셀 화면인데요.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정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제 시총 50억 달러 정도 이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이제 뭐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출액도 거의 없거나 낮아서 이 성장률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시총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뽑으면 이런 성장률을 높은 순으로 매출액을 성장률을 높은 순으로 뽑았을 때 그런 좀 문제가 될 만한 기업들을 좀 미연에 좀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4년도에 좀 고속 성장할 기업들, 그 중에서 시총이 좀 큰 기업들 중에서 우선 좀 찾아서 몇 개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또 올해 볼만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초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하고 요 순으로 일단은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 50억 달러 이상 수준에서의 예상 매출액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빈페스트 오토, 그다음에 루시드 그룹, 뭐 아센디스 파마,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레전드 바이오테크, 샤오펑,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기업들이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한 30개를 지금 뽑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옆에 예상 EPS는 예상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페스트 오토는 예상 매출액이 30억 달러.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로 써놨으니까 30억 달러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127%니까 한 2배 이상 오르는 거고, 예상 EPS는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그 다음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제가 색깔을 칠한 것 중에서 보면 이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여전히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보면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차가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루시드 그룹, 샤오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오토,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런 벌써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올해도 20% 이상 성장하는, 사실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훨씬 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는 그동안은 테슬라만 수년 전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토가 그 다음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게 그 밑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 특히나 전기차 업종들이 올해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럼 이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아닌 나머지 후발주자들 중에서 좀 고른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네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드릴 건데, 여기가 보면 예상 매출액이잖아요. 요게 이제 82억 달러, 110억 달러, 350억 달러, 그 다음에 리비안이 180억 달러. 그래서 아까 리오토가 이미 얘는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현금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오토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은, 요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순위, 압도적 1순위 테슬라가 있고 2순위 전기차 그룹에서는 리오토가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한 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 4개 정도 색칠을 했어요.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은 경기 변동을 타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부침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그걸 빼고 났더니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셀시우스 이런 정도가 눈에 좀 띄었어요. 요 색깔을 칠한 거는 순전히 제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는 이렇게 해서 1등부터 30등까지 매출액 성장률 순으로 있고, 그 다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EPS 성장률도 좀 높거나 또는 뭔가 반전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워낙 뭐 유명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칩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어떤 이런 서버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많이 밀어주면서 지금 성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버려졌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셀시우스 홀딩스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코스코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에서도 많이 팔던데, 셀시우스는 음료거든요. 그래서 건강 기능성 음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음료 중에 일부들은 이제 마시면 칼로리를 빨리 분해시켜서 살을 빼게 해준다. 실제적으로 임상 효과도 있다. 그걸로 통해서 주요의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팔고 있는데, 건강음료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펩시가 여기에 지분을 투자했어요. 7.5%인가? 지분을 투자해서 펩시는 사실은 이제 콜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이제 콜라가 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음료들도 많이 가고 있지만, 펩시는 사실은 콜라 외에도 여러 가지 음료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셀시우스에 투자를 하면서 기존의 펩시의 유통망에 이 셀시우스를 유통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키우는 이런 형태의 제휴가 좀 추진되고 있어서, 셀시우스가 워낙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펩시하고 제휴를 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 화면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아까 그 종목들 좀 어떻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초이스탁에 오셔서 여기 종목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기차 업체 4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루시드였죠? 루시드. 루시드. 이렇게 매매 신호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지금 살까? 그러면 일단은 관망으로 나와 있고,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바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평가긴 해요. 매우 저평가진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더라도 충분히 어떤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신호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신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적자 기업이긴 한데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언제 투자할 건지 요 포인트를 상당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다 나온 상태에서 하면 그 이후로도 많이 가긴 하지만, 초창기에 이익이 나기 바로 직전 단계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전기차 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전기차 업종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자긴 한데 1년에 매출액이 막 50%씩 늘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업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잡으면 가장 안전하냐? 영업 현금이 흑자 나오는 그 분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기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차 기업들 이제 4개를 좀 제가 빠르게 좀 살펴드릴게요. 그 관점에서 요 이제 위에 메뉴에 보면 재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보면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제표 나오는데, 오늘은 재무제표 다 보는 거나 설명 안 드릴 거고, 딱 하나 영업 현금 흐름 보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루시드 맨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있죠. 영업활동 현금. 요값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 이제 26억 달러 적자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얘가 지금 계속 줄어들다가 플러스로 전환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사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이제
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거는 현금이 흑자 전환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늦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흑자 전환했어요 라고 딱 발표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거나 그 이후에도 올라가겠지만 그 전 단계를 놓치는데, 이 영업현금을 잘 체크하시면 영업현금이 흑자 전환해서 이익이 흑자 전환 사이만 하더라도 뭐 짧게는 2분기, 길게는 뭐 4, 5분기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을 미리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현금을 체크하시는 거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8억 달러, 22억, 25억, 27억, 26억, 여기서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직 흑자 전환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볼게요. 샤오펑. 네. 샤오펑은 이제 여기 종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펑이라고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티커, 심볼을 치셔도 됩니다. 쳐서 재무에 가셔서, 얘도 지금 신호가 안 나와 있어요. 매매 신호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싸다고는 나와 있지만, 싸다고 다는 아니니까. 얘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표는 연간으로만 발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기가 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아마 바뀌겠죠. 결산해서 발표하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82억이니까 재작년이 이제 3년 전이 이제 마이너스 10억이었고 지금이 82억이니까 이 회사도 샤오펑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빨리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점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할 텐데 그걸 갖다가 미리 사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리오토죠. 리오토. 리오토를 보겠습니다. 리오토를 보니까 다르네요. 그죠? 자, 리오토를 보면 이 영업현금 보이시죠? 이 영업현금이 여기도 보세요. 18년, 19년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그리고 20년도에 흑자 전환한 거잖아요. 그쵸? 20년도에 보면 31억 달러 정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난 거예요. 그죠?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어때요? 적자죠. 적자. 계속 적자. 순이익은 어때요? 순이익도 적자. 갑자기 흑자 전환.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이 아래 내려보셨을 때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하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하거든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순이익, 이제 영업이나 순이익이 적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캐시플로 상으로 보면 충분히 영업으로 번 돈으로 회사를 꾸려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리오토 정도가 지금 일단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계속 이제 영업 활동하니까 이 기업은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표에서도 보면 성장을 상당히 빠르게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투자하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세 번 매매해서 총 수익률이 21.4%. 밸류에이션 데이터도 봐도 보면 이때 저평가 이게 보면 이게 최근 1년 동안 데이터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고 또 가고 지금은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지금 가격이에요. 싼 가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 신호를 좀 잘 참고하세요. 간망인데 싸더라도 나중에 수급에서 턴하면 얘가 딱 신호를 AI가 잡아가지고 신호를 바꿔줄 거예요. 매수로. 그러니까 쟤는 지금 매수 신호가 대기 중이라고 보면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수급만 풀리면 바로 이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실적들이 성장과 함께 영업활동 현금을 체크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루시드나 또는 샤오펑하고는 달리 아까 얘는 흑자였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이 흑자였고 지금은 이익도 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고성장하는 기업들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관심 가지면서 좋은 시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이 이제 리비안이었거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 여기 스마트 스코어도 한 20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재무에 들어가셔서 이런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현금을 빨리 좀 체크해 보셔라.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영업현금을 봤더니, 네, 아직도 한 50억 달러대에 1년에 한 50억 달러 정도의 캐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모자라는 만큼 이제 뭐 재무활동을 통해서 땡겨오거나 뭐 이런 거 재무활동이라는 건 차입금을 땡겨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런 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아와야겠죠. 그러니까 증자를 했는지 아닌지는 요 앞 밑에 위에 보시면 주식수라고 있거든요. 이 주식수가 늘면 증자를 한 거예요. 네, 요 주식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증자도 하고 돈도 빌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가 막 넉넉하게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79억 달러 정도 있으니까 1년 정도 영업현금은 충분히 커버하는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사가 지금은 아직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보면 뭐 일단은 리오토가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후보 네 개 성장주가 다 지금 성장률이 높이 나타나지만 그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가 물론 이제 뭐 1순위가 투자 대상 그러니까 후보 1순위가 될 거고요. 2순위로 하나를 더 골라본다고 하면 그래도 뭐 리오토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순위로 뭔가 따라오려고 하면 리비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단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주에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테슬라와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전기차 쪽에서는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까 세 종목을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하고요.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대단한 회사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스마트 스코어가 9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6점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 미국 전체 상장기업들 중에 지금 1등 먹었네요. 1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필요 없이 이 점수만 보더라도 이게 좋은 기업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5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바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 밑에 보면 이 경쟁사들이에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의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퀄컴 이런 것들이 오각형이 다 있잖아요. 이 오각형이 꽉 차 있을수록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꽉 차 있잖아요. 나머지 경쟁사 비해도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이 회사는 상당히 업종 내에서도 상당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바로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이제 고평가로 나와 있는데, 요 시점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실적들이 점핑하고, 이제 이익이 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주가가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400달러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서 처음으로 뭔가 이런 저평가, 적정가 영역에 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올까 했는데 다시 반등해서 지금 500달러를 또 훌쩍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엔비디아가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이 이 밸류에이션은 저희 회사가 직접 계산한 방식으로 퀀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전 종목을. 그래서 계산을 해본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잘 맞는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르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는 뒷단을 열어봤더니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내년에 50% 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적정 주가도 1년 후에는 안에 50%가 오른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가,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2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50%가 되면 거의 뭐 한 500달러 전후가 되는 거예요. 500달러 정도가 적정가가 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 파란색 범위에 딱 가운데 와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장주를 미리 살 수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막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사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5억인데 내년에 7억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7억이 된다고 해요. 1년 동안. 그런데 아파트 값이 막 올라서 지금 6억이에요. 그럼 나는 6억 5천에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5천만 원 더 주고 사더라도 1년 후에는 7억이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먼저 땡겨 사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적정가보다 비싼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 500달러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네, 미래 주가의 미래 성장성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네, 좋은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어서 엔비디아도 올해의 성장주 중에 하나로 관심 있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이 회사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초이스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사실 뭐 오래전에 발굴이 돼서 시스템에서도 보면 100달러 때 발굴이 돼서 239달러에 127%로 해서 매도가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익률도 상당히 높고 신호도 되게 잘 맞았던 기업이거든요. 지금은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보면 얘도 역시 네, 이 고평가형에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평가했던 시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잘 안 사죠. 잘 모르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 영역까지 이제 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평가 영역에 매우 도달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시스템에서는 매수 신호를 안 주는 거예요.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적정 주가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가 올랐는데 이 기업의 단점은 주가의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 가격을 한 마이너스 5% 잡았다 그러면 하루에도 움직이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한 1% 빠졌다 그러면 얘는 한 5% 빠져요. 대신 시장이 1% 올랐다 그러면 얘는 한 10%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특징에 맞춰서 만약에 손절가를 세팅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범위를 하시는 게 좋고,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날 조금 용기 있게 사시면 반등하면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로도 수익률이 막 10에서 2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비싸다. 하지만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좀 편입해 볼 만한 고성장주, 2024년도에 좀 관심 가져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셀시우스 하나 볼게요. 건강음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면 여기 이제 저희가 개요 페이지에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라고 해서 다 여기 써 있거든요. 한글로. 셀시우스는 유기농 원료로 만든 에너지 드링크 회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시우스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주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자공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르면 셀시우스가 보고한 전자공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링크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링크 찾는 것도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회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자공시도 바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셀시우스를 보니까 얘는 지금 보유가 돼 있어요. 첫 매매 신호가 한 번 나왔는데 그 매매 신호 나온 게 최근에 나왔나 봐요. 그쵸? 12월 27일 날, 작년 12월 27일 날 매수 신호가 52.9달러에 나왔고 현재는 수익률이 9.6% 정도 된다. 얘가 이제 매도 신호로 바뀌면 또 여기서 다시 보유해서 매도로 신호를 바꿔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참고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기업이 성장성이 상당하구나.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여기에 속해 있는 업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구나. 성장성은 제일 높구나. 요 맨 위에 게 성장성이잖아요. 나머지 기업들 보면 뭐, 이렇게 식음료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내셔널 베버리지, 뭐, 오틀리,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다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다.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셀시우스가 그동안은 얘도 성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이 처음으로 이 파란색 밴드 적정 가격 안으로 들어온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에 계속 몇 번의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데들이 이제 주가가 무너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사기 힘들거든요. 이 시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다시 또, 지금 스물스물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수 신호는 아까 이제 12월 말이니까 요때쯤에 잡힌 거죠. 요때쯤에 매수 신호가 잡혀가지고 지금 보유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올해도 뭐 50%씩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액도 꽤 많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한 25%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 2024년도에 좀 보시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추천 종목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좀 여기서 사이트에서 뭐 신호도 좀 참고하시고 실적도 참고하시고 뉴스도 좀 검색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메인에 일단 뉴스를 이렇게 다 뽑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치면 가운데 이렇게 뉴스가라고 있거든요. 그 해당 종목의 뉴스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없던 기능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가하면서 메인에 넣었는데, 그래서 해당 기업의 최근의 실적들이 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작년에도 여기 있었네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업종별 주요 기업 해가지고 여기에도 셀시어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1년 동안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역시 해당이 됐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